개원은 개고생.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제 마케팅은 효율적인 마케팅은 과연 어떤 것인가? 네. 라는 질문인데, 오늘 말씀대로 컨셉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되는 거고, 네. 저는 좀 충격적인데요. 그 실력이 5%라고 사실은 개원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나는 이제 준비가 됐어.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수술에 자신감이 있었고 진료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개원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5%밖에 안 되고 결국에는 직원 관리가 40%고 뭐 돈은 해결되는 거니까 빌리면 되는 거 좋다 빚내서 하는 거니까요. 직원 관리 40%고 마케팅 50%면 개원 전에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고 개원하고 나서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케팅 저는 사실은 일단은 이제 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개원 전에 일단은 그 본인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환자를 이제 개인정보를 수집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이제 개원 전에 지식인 답변을 그 당시는 지식인 답변을 지금처럼 많이 안 했었거든요. 오케이. 지식인 답변, 유방갑상선 지금도 유방갑상선 제가 요즘은 최근에는 지식인 답변을 많이 안 하는데 그때는 유튜브 시대가 아니었어요. 네. 유튜브 시대가 아니었는데 그때는 이제 지식인 시대였죠. 네. 근데 지식인에 지금 제가 전문가 답변으로만 아마 5,000개 이상 5,000개 엄청나게 이상, 미리 그렇게 깔아놨었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놨군요. 그리고 일단은 언제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 마케팅에 사용된다 되지 않을지라도 본인을 언제든지 링크를 쏠 수 있는 이게 여기에 한 곳에 이 데이터를 저장해놨다고 해서 이거를 바로 찾아올 확률은 거의 별로 없고 매번 새로운 데이터들 마케팅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한번 여기에 올려놨다고 해서 이게 누군가 여기를 찾아오겠지라고 하는 거는 되게 이제 나이브한 생각이고요. 이걸 일단 정보를 쌓아놓고 일단은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돈을 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소비자와 나의 정보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스프레딩 뿌려주는 거는 누가 할 수 있지만 스팸처럼 스팸을 타고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쓸만한 정보가 있으면은 이제 정착을 하는 거고 아무리 많은 정보를 뿌려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도 여기 그라운드에 뭐가 없으면 이제 이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 돈을 주는 부분은 이제 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으는 거고 약장수가 약을 팔 때 뭐 북을 치고 꽹가리를 치지만 이 사람들이 왔을 때 마지막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돈을 받고 약장수 약을 팔아야 되는데 약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왔을 때 그때 그거를 쌓아야 되는데 이제 저는 처음에는 이제 그 지식인으로 많이 쌓았죠. 블로그도 좀 했었고 근데 그 링크를 잡아야 되는 거는 그 홈페이지에서 링크를 걸어줘야 그런데 링크만 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초반에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문 분야는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의사 선생님들이 개원을 한다고 해서 없던 기술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서 하고 쌓아져 있는 레퍼런스를 우리가 가져오는 거고 그 레퍼런스를 내가 얼마나 잘 소화해서 이만큼 하고 있다. 수술 실적 우리가 어디 가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문화가 없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추천서 문화하고 자기 레주메, 자기소개서하고 추천서의 개념이 있듯이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추천 나는 이 레퍼런스 이 수술과 수술 기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수술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경험이 있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자기 데이터베이스가 쌓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홈페이지가 됐든 카페가 됐든 블로그가 됐든 아니면 뭐 다른 어디가 됐든 그러니까 대학병원에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 대학병원에 있는 선생님들은 알아서 대학에서 경력을 쌓아주죠. 밑에 이제 누구 그 밑에서 다 괴롭히면 다 논문이 나오니까 그 논문이 자기 기록이 되는 거니까 케이스 리뷰가 되고 막 하는데 개인 병원에 계신 선생님들은 이제 그런 공식적인 자기 소개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스스로 쌓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그건 누구한테 맡길 수 없는 부분이고요. 자기 수술 기록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차별화, 병만의 차별화도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좀 특화할 수 있는 부분 데이터베이스로 표현을 해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 마케팅의 핵심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개원을 고민하시고 준비하시고 개원하고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피디님이 조금 어려우신 것 같은데 그쵸? 괜찮았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통 우리가 마케팅하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있는데
오프라인 광고는 어떻게 보세요? 오프라인 광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스타벅스하고 횡단보도예요. 아, 스타벅스와 횡단보도. 오프라인 광고라는 거는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얻어 걸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 요즘은 이제 스타벅스가 너무 흔해져서 네. 의미가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나다니다가 눈에 띄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스타벅스 2층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횡단보도 건너편이 제일 좋고 버스 정류장 바로 위가 버스 정류장에 섰을 때 건너편에 봤을 때가 제일 좋고 어떻게 보면 입지적인 그렇죠. 얘기예요. 위치가 제일 중요하고요. 아무리 휴지 많이 줘봤자 거기 있는 필요 거 없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다 버려버리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파리바게트, 스타벅스 그리고 그 코너 자리 네. 중심가 제일 큰 빌딩 오프라인에 광고를 한다고 해봤자 그 광고 비용은 전부 휘발성 한번 뿌려지고 버스 광고를 했을 때 제일 기분 좋은 사람은 의사 본인밖에 원장밖에 없어요. 없죠. 네, 만족감. 원장의 만족감. 저기 우리 오, 병원 저기 지나가네. 저 버스에 우리 아무도 병원 안 붙었어. 와요. 아무도 안 오고 그리고 오프라인 광고를 했을 때 올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네. 그 필수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편의점 갔을 때 네. 제일 많이 사는 게 담배지 않습니까? 네, 네. 담배 사러 갈 때 네. 가까운데 제일 가까운 편의점 어디 있지? 담배 사러 가는 게 제일 많고 네. 근데 담배를 사러 가는데 꼭 이 편의점에 많이 아니면 가는 건 아니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를 하고 본인이 이제 뭐 판매라고 하면 좀 그렇고 서비스하고 있는 의료 분야가 나 아니면 안 되는 그런 특수 분야인지 네. 아니면은 참여. 예를 들면 뭐 네. 통증 같은 경우 음. 아니면 감기 주사를 맞는다거나 음. 이런 그 필수 의료 이게 어디서나 내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접근성이 높은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같이 수술하는 의사들은 그런 입지가 필요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 환자들이 못해도 몇백만 원 돈을 쓰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으면 절대 오지 않아서 오다 가다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다 인터넷에서 최소 카페라도 가입을 하고 누가 추천이 2명 이상 하지 않으면 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광고에서도 이제 타겟팅을 하고 본인의 그 모든 것을 꺼내 볼 수 있는 사실 그 환자들도 저한테 수술을 받으러 올 때 거의 자기 인생을 걸고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수술을 우리 선생님도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전신마취를 해서 누군가 내 몸에 이 칼을 이게 들이밀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오진 않죠. 근데 담배 사러 가거나 뭐 이런 그 내시경도 좀 예전에는 되게 큰 시술이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보편화되고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데 그리고 주차장 넓은데 오프라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접근성, 네. 위치, 시인성 그리고 가로수가 내 가리면 안 간판을 되죠. 가리지 가리면 안 안 됩니다. 가리는지 그래서 네. 뭐 우리 간판에 한 번이라도 더 시선을 주기 위해서 간판 위에다가 그 시계도 달고 전자시계 그렇죠. 네. 이게 정산은 내 것도 달렸습니다. 네. 빨리 돌아가는 시계 달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시선이 가게끔 시선이 만드는 가게끔 그 네. 밑에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잡다하게 쓰는 게 아니고 통증, 네, 하나만. 내과, 네. 대장, 네. 뭐 항문 이렇게 네. 정확한 가게가 줄 수 있는 정보를 최소 2자, 3자 이내로 이렇게 아니면 외과, 정형외과 아니면 도수치료 뭐 이런 식으로 네. 핵심적인 문구가 거의 그 세뇌를 시킬 수 있을 만큼 펩시콜라가 지금 뻥소리만 나면은 펩시를 네. 먹고 싶게 만드는 것처럼 그 항상 반복된 위치에 그 자리에 있어서 본인이 급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맞추는 게 오프라인 광고에서 제일 중요하고. 오케이. 네. 사실은 우리 유민호 외과 민원자님께서는 이제 유방외과를 하시고 유방 성형외과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셨고요. 또 혹시 이제 뭐 내과나 이비인후과나 소아과나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보시면 좀 다른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오프라인 광고가 좀 필요할 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민원자님이 하시는 유방외과, 유방성형외과 쪽은 그런 부분들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그 스타벅스와 횡단보도와 입지와 시선에 가는 간판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들도 오프라인에 너무 돈 쓰지 마라. 우리 지난번에 이동원 원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돈 많이 써봤는데 정말 별 소용없더라. 버스 광고도 만족하는 사람은 원장밖에 없고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고요. 지하철 광고 해봤자 다들 핸드폰 보고 계시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고 뭐 엘리베이터 광고 마찬가지고 뭐 마트 광고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뭐 전단지에 뻘어주고 뿌리고 휴지 막 나눠주고 하는 건 정말 무용지물인 것 같고요. 엘리베이터 광고는 좀 효과 있나요? 아, 좀 효과 있어요. 비용 대비. 버스 광고는 버스 광고는 특정성이 없잖아요. 네. 누가 볼지 모르잖아요. 음흠. 근데 엘리베이터 광고는 이 단지에 있는 다 사람들은 보니까. 가까운 이 단지에 가까운 곳에 있구나. 우리 병원 있습니다 라는 걸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비용 대비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 광고는 저밖에 할 수 없어요.
옆 단지에 옆에 한 버스 2정거장 넘어 있는 선생님은 엘리베이터 광고 해봤자 너무 멀기 때문에 그렇죠. 안 가고 만약에 이 단지를 공략하신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광고 그다음에 그 환자를 이끌어가는 거는 선생님의 능력이실 것 같아요. 사실 오프라인 광고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들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좀 고민해 보시고 어쨌든 너무 큰 비중을 줄 필요는 없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이제 온라인 광고인데 사실 온라인 광고는 누구나 다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원장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라인 광고는 정말 그 핸드폰 없는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도 네. 보고 이렇게 찾아오시거든요. 제주도에서도 그 모 예전에 그 유명 여배우분이 지금 은퇴하셨지만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다 아실 만한 분이 핸드폰 보고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제주도로 가면 아시려나? 안 됩니다. 이효리는 아닙니다. 네, 어쨌든. 네. 이효리는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만큼 이제 핸드폰으로 보고 오시는 분들이 요즘 많기 때문에 진짜 많아진 것 같아요. 이제 뭐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이제 곧 70대 후반이신데 네.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매일 핸드폰으로 주고 받으시기 때문에 이제 핸드폰 온라인 광고는 온라인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냥 마케팅의 시작과 끝이다. 전부 다. 네, 네. 전부 다. 사실은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이 요즘 온라인 그 핸드폰도 많이 하시지만 자녀분들이 다 찾아서 그 어르신들한테 부모님들한테 다 보내주기 때문에 이제는 온라인이 대세고요. 뭐 앞으로는 뭐 유튜브가 또 더 각광을 받을 것 같긴 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앞으로가 아니고 이미 앞으로가 아니고 이미 이제 시장의 주도권은 사실 엉덩이 대장이 저기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3개월 됐는데요. 네. 사실 아직 시작하는 병원이 거의 없어서 저희는 지금 뭐 혼자서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원장님은 이제 대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대세가 아니라 이미 넘어왔어. 이미 넘어왔고 다행입니다. 엉덩이 대장이 네. 출범해서 모든 이제 비즈니스는 모바일로 지금 다. 모바일. 오케이, 그러면은 온라인 중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블로그, 원장님 블로그 하시죠? 네. 블로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마케팅 업체들이 약간 좀 블로그 작성에 좀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제 일단 블로그는 필요한 거죠? 네. 뭐 온라인에서 블로그가 그렇죠. 차지하는 비율이 블로그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진실성이죠, 진실성. 블로그의 네, 내용에서 진실성. 중요한 건 진실성이다. 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진실한지 와서 봐야 진실한지 안 하는지 알죠. 그러니까 블로그도 두 가지로 이렇게 투 트랙으로 보셔야 돼요. 블로그를 투트랙으로. 네. 우리가 선생님들이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컴퓨터 기능인데 하이퍼링크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몰라요. 링크를 걸어주면 네. 클릭을 하면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 있게 오케이. 만든 하이퍼링크가 있는데 으흠. 그 처음에 본인들이 그 블로그를 하실 때 블로그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는 블로그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개원 초기에 하셔야 돼요. 아직 대학물이 빠지기 전에 본인이 그런 대학에서 좀 전문적이고 하고 네. 우리 학구적인 여러 가지 그 슬픈 리뷰들 많이 하셨으니까 네. 뭐 모비디티, 모텔리티, 케이스 리포트, 네. 뭐 이런 연구 논문 발표 하실 때 이렇게 공부하시고 앱스트랙트 쓰고 네. 이제 서론 메서드 네. 나가고 학구적인 이렇게 면서 프로시저 나가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컨클루전 네.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그거 하시던 그 개념들을 쓰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는데 거기다가 본인이 했다라는 것만 쓰시면 블로그는 뭐 다 잘하고 계실 거예요. 뭐 대학에서 수련받은 선생님들 중에 파워포인트 만들어서 스태프쌤한테 이렇게 혼나지 않은 경우 한 번도 없어요. 다 있으시잖아요. 네, 노하우가 쌓인 게 그런 대로 있으니까. 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이제 본인 얼굴 사진 몇 장 찍고 병원 사진 찍고 그대로 하시면서 본인 색깔 넣어서 네, 본인 색깔 넣는 그 블로그가 노출될 거다. 노출이라고 하거든요. 노출될 거다라는 그런 헛된 희망을 버리셔야 돼요. 절대 노출 안 된다는. 절대 노출 안 된다는. 절대 노출 안 된다는. 네이버 지식이 네이버의 블로그에 노출이 되려면 지금 좀 달라져 있겠지만 그 네이버에 검색이 되는 로직이 있어요. 로직이 있습니다. 그 로직은 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2016년 이전에 작성된 어뷰징이 안 된 순수 블로그여야만 돼요. 그런데 저는 그게 있어요. 저는 2011년에 저는 그냥 이제 개원을 준비하면 이제 제가 썼던 블로그를 제가 원래 학생 때부터 무슨 편집 이런 걸 많이 해서 그냥 써보고 싶어서 우연히 썼었는데 그 블로그가 지금도 있어서 수시로 저한테 쪽지 날라옵니다. 블로그 대여하세요. 블로그 팔아주세요. 근데 그런 블로그여야지만 상위에 노출이 됩니다. 네이버는 의사라고 뭐 봐주는 거 없어요. 근데 그런 로직이 있는 블로그가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저는 지금 2021년인데 저는 그런 블로그가 없는데 저는 블로그를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런 포기하실 필요는 없고
본인이 그냥 이렇게 스스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블로그를 쓰세요. 오케이. 블로그를 쓰시고 그래서 점점 써 놓으신 다음에 그 블로그를 보면은 이제 거기에 그 블로그마다 URL이 생기잖아요. URL 예, 주소. 예. 뭐 네. 주소가 생기면 그런 이제 업체에서 여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오케이. 그런 업체에서 이제 링크를 걸어주는 거죠. 이 선생님 블로그를 가서 투트랙이 그래서 그거군요. 그 아하. 노출되는 블로그는 지금은 이제 돈을 주고 사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하. 왜냐면 노출을 시켜야 되니까. 예를 들어 청담 유방하면은 제 블로그는 뜰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블로그를 너무 오래 오랫동안 해가지고 하셨으니까. 이제 그런 뜻하지 않게 이런 경쟁 그 업체들과 저는 몰랐었는데 그 업체들과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오케이. 근데 그런 것처럼 저는 블로그 이제 자주 안 했어요. 근데 저도 요즘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그런 거 똑같은 방식으로 그 블로그를 이 목적을 했다가는 이제 본인이 먼저 지쳐서 번아웃 되죠. 네, 네. 쓰러질 가능성이 네. 높고 지금은 이제 이 모든 본인이 하시는 분야마다 정해진 그 책 한 권을 놓고 그냥 쭉쭉 쓰시면 돼요. 이렇게 책을 쭉 쓰시면 되는데 책을 그대로 베끼면은 불량 블로그가 되니까 챕터에 관한 자기 경험, 이 챕터에 관한 자기 경험 이거를 이렇게 기본적인 책 한 권 있지 않나요? 이렇게 그렇죠. 뭐 대장 한 권이면은 뭐 이렇게 있더라도 유방도 마찬가지고 질환별로 한 가지씩은 이제 기본적으로 쌓아놓고. 원장님이 얘기하시는 투토랙은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거랑 하나는 뭔가요? 그건 이제 업체 쪽에 이제 그 업체. 거기서 하는 도움을 부분은 받는. 이 내용적인 내용이라던가 이런 그 심화적인 내용, 진실성 이런 것과 별개로 단순히 노출이 됐을 때 여기에 가면 청담동에 가면 유방외과에 있더라. 있다. 네. 청담동에 유방외과가 있다라는 사실만 이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것 같아요. 지금 이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것들이 너무 전문화되고 이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여기서 선을 더 넘어가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설 만큼 치열하고 이런 것들이 요즘도 뭐 이렇게 그 사회면에 나올 수 있어요. 건강면이 아니라 네, 사회면에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군요. 마케팅이라는 것들이 가수들도 순위 조작 뭐라고 하죠? 그거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사재기 하는 것들이 블로그 순위 올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수들이 아이돌이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순위에 올라가야 누가 있는지 이렇게 귀에 한번 들어와야지만 이 친구들이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춤을 잘 추는지 알 수 있는. 병원 블로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 클릭 많이 하게 해가지고 순위를 올리는 게 나중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군요.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제 말들은 그런 그 마케팅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진한 영역이 아니다. 이 마케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조폭도 있고 그 업계에 사실 이게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를 하면은 정말 적나라하게 얘기가 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일단은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좀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순진한 영역이 아니다. 이 말에는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눌렀을 때 이제 그래서 이 생각을 개원을 할 때 똑같은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강남에서 개원을 하게 되면 제가 만약에 강남 갑상선 저는 이제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수술 안 하고 종양을 절제하는 고주파 절제술을 많이 하고 그리고 갑상선 암 확진 검사 그 갑상선 검사할 때는 미세침 흡인 검사 FNAB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걸로 확진이 안 되니까 코어니드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강남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장점이 있어서 강남 갑상선 이렇게 치면은 맨 먼저 어디가 나오는지 아세요? 한의원이 나와요. 1등이 한의원이군요. 한의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제 저희는 갑상선 암 확진, 저희는 이제 사이로이드 캔서, 파필러리 카시노마 이런 거 사례 덱토미를 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 사실은 이 환자 주 유튜브를 보든지 네이버를 보든지 주 환자분들이 봤을 때 그 러시아에서 나온 차가버섯이 갑상선 암에 좋다며 이런 말 러시아 차가버섯하고 경쟁하셔야 돼요. 러시아 차가버섯 아시나요? 네, 아니 몰라요. 그런 선생님이 모르시는 저희는 이제 대학병원 중심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갑상선은 외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비인후과에서도 하던데 이런 생각을 하고 이비인후과 외과끼리만 경쟁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밖에 나와 보시면 러시아 차가버섯과 갑상선 암에 관해서 경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좀 비슷한 경험을 요즘 좀 하고 있는데 1년 지났는데요. 수원 치질로 검색을 해보면 한의원이 1등이에요.
한의원이 1등이고. 뭐 한의원 비하하시면 이제 큰일 나고요. 네. 아니 그만큼 이제 경쟁이 치열하고 마케팅 영역은 네.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의료 대학에 있을 때는 우리가 모든 이제 의료의 중심이 대학병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학병원을 나오는 순간 우리는 이제 개급장 떼고 정글에서 생존을 걱정해야 된다. 오늘 우리 유민호 외과 의원에 오셔가지고 저는 완전히 뭐 이렇게 생각에 전환이 되는 그런 기분인데요. 사실은 1년 동안 개원을 하고 나서 그 병원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데 정신없이 그냥 몰입을 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오늘 이 마케팅에 대해서 좀 큰 사고의 전환이 되고 좀 고정관념이 많이 깨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